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시작해요. 바로 오래된 비밀. 이 책은 저에게 인생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성공은 운이 70%고 개인의 능력이 30%라는 말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은 실력은 그다지 별로인데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은 운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운도 내가 키울 수 있다. 실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고 계시는군요.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졌을 때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운도 만들 수 있고 끌어올 수도 있다고. 이 얘기는 솔직히 똑서 남편님도 아까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한테 통용되는 말이에요. 운도 실력입니다. 운도 실력이고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저자는 이정일 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정말 특이해요. 이정일 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쁘시죠?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요. 30년 가까이 주역가, 점성술 등 동서양의 운명학 공부에 매진하셨던 분이에요. 이 책이 2013년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한 6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은 이 사진보다 나이가 드셨겠죠. 이정일님은 동서양에 걸쳐 4만 명의 운명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대요. 그러면서 약간 운의 일관된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행운의 원리와 기술도 이정일님이 만난 우리나라의 상위 1% 안에 드는 고객의 데이터를 연구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죠. 도대체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은 어떤 운의 원리를 알고 그걸 끌어당기며 살고 있는지. 네, 그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의 운명학적 특징과 삶의 태도,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 행운을 불러오는 공통 본물을 추출해서 해석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읽어보고 싶죠? 우리 동양의 주역과 서양의 점성술을 이용해서 운명학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분석해서 운의 원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 책이 이 말이 나와요. 이 책이 당신의 기나긴 정책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믿어야 한다. 이 책을 만난 당신은 행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한두 계단이 아닌 서너 계단을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겠다. 와, 정말 끌리죠. 이 말만 들어도. 당신의 기나긴 정책이 이 책을 만남으로써 이제 끝을 알리는 신호래요. 궁금하죠? 상위 1%만 누리는 그 행운, 그 운의 원리를 분석해서 내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나도 상위 1%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부터 당신에게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운, 2장, 사람, 3장, 마음, 4장, 시간, 타이밍을 말하는 것 같아요. 5장, 재운, 재물, 6장, 믿음, 7장,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의 원리들을 이렇게 7가지로 해놨어요. 이분이 이 2권의 책을 쓰셨어요. 둘 다 읽어보시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먼저 이 오래된 비밀을 꼭 먼저 읽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분은 운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 운을 만드는 방법을 책으로 쓴다는 게 망설여졌대요. 여러 번 망설인 끝에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이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책을 지금도 보통 1년에 한 2번에서 3번은 꼭꼭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몸으로 운을 만들어내려고, 내 머리가 아니라요, 내 몸으로 운을 만들어내려고 아주 새기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커다란 지침서를 준 책이기에 진짜 몇 년간 저 혼자만 읽고 몰래 야금야금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처럼 저도 이 책을 이제는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 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지 못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혼자 이 책을 몰래 숨겨두고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만 잘 소화해도 정말 인생을 잘 풀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에게 인생책이었던 이 책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요. 이 책은 제가 틈이 날 때마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책은 보통 4편에 걸쳐서 완결을 짓는데요. 이 책은 그냥 완결 없이 쭉 진행할게요. 마무리 짓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다른 책도 리뷰를 할 거예요. 1년에 제가 2-3번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인지하게 된 운명학의 비밀이나 운의 비밀, 그리고 경험담을 담아서 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첫 장을 할게요. 시작 전에요. 저희 딸이 만들어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엄마 아빠가 유튜브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책 리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요즘 구독자가 한 명 한 명씩 늘고 있어서 이렇게 기분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첫 장.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다. 대운과 소운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이런 말 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우리가 쓰는 이 일상 용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대운은 보통 8년에서 12년 주기로 바뀌는데 평균으로 치면 10년인 거죠. 강산도 10년마다 변하고 우리의 대운도 평균 10년마다 변합니다. 물론 이 운을 잘 지킬 수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구조를 지닌 사람은 30년도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운도 30년은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운이 좋았다면 다음에 올 좋지 않은 운을 대비해야 하고요. 그 전에 내가 운이 좋지 않았다면 이제 좋아지는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운 10년 안에 소운이 있습니다. 소운의 주기는 약 1년 2개월에서 2년인데요. 대운의 주기 안에서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는 주소에서 영등포구는 대운이고요. 여의도동은 소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운은 8년에서 12년마다, 소운은 1년 2개월에서 2년마다 변한답니다. 자, 저는 만으로 40살인데요. 지금 그럼 대충 따져보니까 이제 대운이 바뀌는 시기예요. 솔직히 그전에는 그렇게 좋은 대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10년 안에 안 좋았던 운은 한 6년 정도 되고요. 좋았던 운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이제 새롭게 올 대운은 어떤 대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자세로 다음에 오는 운을 맞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그전에는 10년 전에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다라고 했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운 속에 있었다면 언제부터 좋았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좋지 않았던 운이라면 이제 올 운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죠. 변하는 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자는 3가지로 말을 합니다. 변하는 운을 활용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변화를 받아들여라 입니다. 변화를 거스르지 말래요.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는 남쪽으로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변화에 저항하면 나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냥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똑 남편님 대운이 바뀌는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부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마 올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출퇴근하던 교통편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고요. 지금은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바뀌었고요. 돌아보니까 전 올해 직장 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에 따라 제 개인의 삶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톡서 남편님은 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저도 작년부터, 작년 1월 1일부터가 아니지만 재작년 말부터 직장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쵸. 딱 시기를 끊을 수 없으니까. 그때 바로 지금 대운이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이제 약간씩 좀 느낌이 오시나요? 솔직히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변화는 행운이다. 변화는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불행하게 보이는 변화라도 실제로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저자는 고등학교 때 아빠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이고 차압이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이분은 마음이 되게 평온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태연 자격하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그때 이분이 마음 공부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불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제로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제 친구 중에 20대 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친구는 고민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독신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직장을 갖고 먹고 사는 거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공무원 공부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진짜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처럼 그때 당시는 나한테 이런 불행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독신으로 살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결국엔 지금 그의 생각대로 혼자 여유롭게 즐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톡서 남편이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은 불행의 모습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때가 행운이었다. 딱 떠오르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지만요. 저도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저를 돌아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의 잠재력을 발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책까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변화는 행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불행일지라도 이 변화를 통해 나는 배우고 성장할 거라는 신념을 갖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변화는 행운이다 라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셋째, 변화에 감사하라. 변화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변화는 당신의 성장과 행운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변화라는 기회를 그냥 주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나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불행의 모습을 띠고 온 변화를 통해서 저를 알고 저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쓸 수 있었고요. 나를 먼저 알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저처럼 이런 시련이나 불행, 역병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나한테 왔던 그 변화가 다시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그때 행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나에게 왔던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잊혀지고 다시 똑같은 나의 변화의 행운이 왔을 때 그냥 또 놓쳐버리거든요. 그게 기회인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똑같은 상황이나 그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왔을 때 그때는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행을
잡는다는 게 역설적이네요. 불행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 불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걸 잡으라는 겁니다. 불행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불행이 커서 낙담하고 어떤 면에서 좀 실망하면서 거기에 늪에 빠져서 그 희망의 뭐 어떤 변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타고난 운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대요. 그 1%가 바로 보시죠.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예요.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비밀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삶을 살면서 이 내가 타고난 운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운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힘도 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저는 이 말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돼서 알았고요. 내 안에 이렇게 강한 힘이 있다는 거, 책임감이 있다는 거 엄마가 돼서 알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재능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런데 변화를 통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랬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 나한테 나 이런 능력도 있었네. 나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나 여기에 굉장히 흥미가 많구나 라고 일깨워줍니다. 변화를 통해서 당신에게 뭔가를 일깨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당신에게 행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한번 요약 정리해 볼게요. 자, 변화를 맞아들이는 당신의 생각과 믿음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둘째, 변화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운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라. 셋째, 변화는 나를 알게 하고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니 감사하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똑소 남편님의 마지막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운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온다는 거 새로운 걸 또 알았고요. 그런데 그 10년 안에도 작은 소운들이 1년 단위로 있다는데 그 운을 네, 1년 2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운이 나한테 왔는지 그걸 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운을 내가 또 스스로 안 좋은 운도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 참 그 방법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운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운은 변화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